역시 테슬라 실적 분석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업계 최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고 그 다음 에너지 매출이 향후에 전기차를 뛰어넘을 것이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쵸. 오버페이스 할 거다. 그러니까 성장률, 자동차의 성장률보다 지금 메가팩의 성장률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Q&A 세션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테슬라에서 에너지 사업 부문이 자동차 부문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여전히 믿는가? 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에너지 매출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메가팩 우리가 계속 말씀해 주셨죠. 박사님도. 네네. 메가팩이나 이 에너지 부분에서의 성장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된다. 요것도 저희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것이 이제 오늘의 화두인데 결국에 충격적으로 나빴다라는 테슬라 실적에 대한 해석. 테슬라 혹평한 외신 전문가들 이런 이야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뭐 앞에서 저희가 다 해석은 해드렸지만 뭐 간략하게 누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지 좀 체크를 해드리면 뭐 배런스에서 뭐 우리 박사님이 좀 보시는 뭐 언론이기도 한데 배런스에도 뭐 기자나 평가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테니까 배런스는 1분기 자동차 매출 총이익은 충격적일 정도로 나빴다. 투자자들이 수치를 어떻게 분석하든 결과는 수요와 테슬라의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의문을 남길 것이다. 경쟁사의 목을 조르려 하며 이를 위해 차량 가격을 기꺼이 이용하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GM 포드가 전통적인 자동차 사업에서 여전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이것도 이제 해석의 차이인 거죠. 그죠? 저희는 아까 전기차에서는 GM 포드가 뭐 이익을 못 내고 있는데 다른 이 기존의 이 기름 넣는 차에서 메꾸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돈을 못 벌고 있네 너희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네네 그렇지 않고 제가 보기엔 GM하고 포드의 실적 발표를 저희가 봐야 돼요. 실적 발표를 보는데 실적 발표 제가 포드나 GM의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한번 그것도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크로스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기차의 그 판매 실적을 나머지들이 떠받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 과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각 마진율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똑같이 봐야 돼요. 매출 같은 경우 분명히 지금 딜러 할인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딜러 할인을 왜 안 들어가겠어요? 근데 딜러 할인 들어가면 그건 딜러 개인의 문제고 딜러마다의 문제인 거고 지금 테슬라의 프라이스 컷을 7차례 한 것은 테슬라 스스로가 딜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스 컷 할 때마다 모든 것이 언론에 나오면서 또 가격 할인네. 지금 여러분들 경기 후퇴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 비싼 것도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는 것처럼 비싼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떨이는 아니더라도 가격 할인 많이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언제 사요 물건을? 이럴 때 사잖아요. 그렇죠. 네. 부동산도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뉴욕 타임즈도 GM, 포드, 폭스바겐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보다 가격을 낮춘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했고 CNN은 테슬라는 자신이 시작한 가격 전쟁의 희생자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면서 기사를 썼답니다. 네, 언론들이 사실 우호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왜 마케팅을 안 하는지 자신들의 내러티브를 왜 이렇게 팬덤들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개적으로 사실은 프레스 릴리스를 내면서 정면 반박도 하고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뭐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기대를 저버려야 돼요. 단기간에 테슬라에 대한 전략 해석이 시장에서 먹히기는 좀 어렵다. 항상 시간이 좀 걸린다. 테슬라는 그 시장 전략이 시장에서 그 제대로 온전히 해석되기에는 좀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전략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단적으로 딱 봤을 때는 나쁘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뭐 이렇게 실적 발표했는데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들도 있었습니다. 알트만 컨설턴트는 테슬라는 대부분의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강한 이점을 갖고 있다면서 그들의 입지를 구축하거나 전기차 소비자와 소프트웨어 상품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을 재설계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에드워드 존스의 제프 윈도우 애널리스트는 자동차 업계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익 마진 여전히 매우 건전하다라는 식의 평가도 있었고
베스트 플레이스의 기고자 데이비드 모아델이라는 사람은 테슬라는 경쟁력이 있는 가격 정책을 통해서 경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빼앗는 걸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평가인데 아까 전에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된다. 이미 이건 확정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시장 전략을 가지고 시장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역시 뭐 테슬라는 전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의 화두입니다.